3월 11일 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의 흑연 공급망 심층회의를 주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MSP 회원국 정부와 광물 전문가, 주요 글로벌 흑연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강 차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배터리 제조 강국으로서 흑연 글로벌 공급망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MSP가 흑연 등 핵심 광물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감사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노조가 고성과자 성과급을 저성과자에게 다시 나눠준 것은 정부 지침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스안전공사 노조는 2013년경부터 노조위원장 선거 공약 등에 따라 성과급을 재배분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상자 938명 가운데 912명이 재배분에 동의해 해마다 평균 한 사람당 50만 1,000원을 반납받아 52만 7,000원을 나눠줬습니다. 이는 성과급을 환수 재배분하려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국가공무원이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복지의 차이를 둬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조항은 합헌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소득의 현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입법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과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함에 따라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주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등을 내릴 때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았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더욱 악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UN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최근 재개정된 법규로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으며 무거운 형벌과 공개 재판으로 인권 침해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 침해로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범죄가 자행된 데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16일 토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지난 2년 새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채무보증 규모가 23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대기업 건설 계열사 106곳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채무보증액은 2년 새 12.1%, 23조 8,416억 원 증가했습니다. 채무보증이 늘어난 건설사는 38곳이었고 특히 중흥건설의 채무보증 증가율은 441%로 국내 대기업 계열 건설사 중 가장 높았습니다. 3월 17일 일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늘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공표된 개정 관세법에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 방지 제도는 기존 원심 대비 판정 기간을 최대 4개월 단축했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 구간에서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을 우회덤핑으로 정의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